안녕하세요. 유지혜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수업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부교재 52페이지 실전 문제 형성 평가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정말 시험 직전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 풀이를 보셨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 문제를 한번 풀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개념이 없었구나,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잘 캐치하는 순간으로 이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생태계 맨 처음 시작할 때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배운 게 기억이 나나요? 자, 일단 생태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시스템 안에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다. 특별히 생태계는 그 구성 요소가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는 환경적 요소, 그리고 비생물적 환경 요소, 그리고 생물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이 비생물적 환경 요소에는 뭐가 있었죠? 그쵸? 자,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생물적 요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영향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기억이 나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자, 그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 하나의 개체, 하나의 생물체인 개체부터 그 생물체가 모여서 같은 종의 생물이 모여서 살아가는 개체군, 그리고 그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여러 종의 모임인 군집이 이렇게 생물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림의 모습이 나타나겠네요. 자, 그렇죠. 여기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은 게 있고, 생물적 요인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자,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끼리 사이에서도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도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이거를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빛, 생산자, 온도, 공기, 분해자.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어요. 자, 빛도 뭐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빛이 비추는 시간, 1조 시간,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온도가 더운 지역에서는 동물과 식물이, 추운 지역에서는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 물이 많은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요?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하는 동물과 생물의 적응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예인데, 이와 같은 환경 요인과 동일한 요인에 의한 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요인에 적응한 건지 찾고, 자, 그 중에서 얘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먼저 봅시다. 개구리는 겨울잠을 잔대요. 자, 겨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겨울이면 추워. 추우니까 자. 추우면 왜 잘까? 그치? 추우면 우리 몸의 효소 활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먹을 것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대 화렵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라고 했어. 온대 화렵수는 뭐냐면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나무예요. 잎이 넓은 나무를 온대 화렵수라고 하는데, 자, 온대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지방을 온대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온도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 낙엽이 져서
우리 몸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 몸 속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죠. 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기를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고 했어. 가을. 야, 가을. 맞다. 1번 답. 이렇게 하면 땡. 틀리는 거죠. 자, 왜 틀렸어? 가을은 추워져. 글씨를 왜 이렇게 써? 추워. 이렇게 하면은 틀리다는 거야. 자, 가을이 됐을 때 날씨만 추워지냐? 아니라고요. 자, 가을이 되면서 우리는 날씨도 추워지지만 무슨 일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일조 시간이 감소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제 해가 짧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의 번식, 새가 알을 낳거나 노루가 번식하거나 식물의 개화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추위 온도보다는 이 일조 시간, 왜냐면 생물의 한 주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그런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계절만 보고 이것도 온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길 바래요. 자,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선인장의 잎이 가시 형태로 되어 있다. 선인장의 잎이 가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증발을 막기 위해서죠. 자, 수분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건조한 지역에 적응한 예죠. 이거는 물과 관련된 거였어. 물. 이거는 빛이었고. 자, 3번 꾀꼬리나 종려새는 봄에 주로 산란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란을 하는구나. 온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번식과 관련된 거는 특히 일조 시간이다. 자, 북극여우의 몸집이 사막여우의 몸집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그쵸?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이, 자, 몸집은 크고 몸의 말단부, 귀나 이런 것이 작아지면서 밖으로 빼앗기는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죠. 자, 반대로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귀가 커서, 자, 밖으로 열을 방출하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온도와 관련된,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의 온도와 관련된 것이에요. 자, 여기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선인장의 잎이 가시 형태로 되어 있다. 사막여우, 사막은 건조해. 이런 거 아니죠? 자, 어떤 환경이 주고 그거에 대한 적응 형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환경 요인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더 많대요. 자, 적혈구는 뭐 하는 애예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애죠. 자, 그러고 봤더니 고산지대는 공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사람이, 자, 공기의 환경이 다른 곳에 적응을 한 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도와 관련된 거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생물 자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나타낸 거래요. 자,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료 자원, 또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거,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해주기도 하고요. 문화적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공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겠네요. 생물 자원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쵸? 식량 자원을 우리가 생물로부터 얻죠. 자, 고갈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자원이야.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이 생태계가, 이 자원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해서 오랫동안,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보존되기 위해서 이 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 또는 이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갈되지 않으면 아껴 쓰거나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자, B는 틀렸습니다. 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해.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올레길, 또 순천만 이런 좋은 사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생물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부수적인 경제적인 가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 자, 그런 것들이 다 생태계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이 옳은 학생들만을 있는 대로 고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런 그림 생태계를 이렇게 먹이 관계에 따라서 나타낸 거를 우리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이 그물을 보면은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이 화살표에 꼬리 부분이 먹히는 애, 피식자였고요. 자, 이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얘를 먹는 애, 이렇게 포식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통 먹이 생태계에 먹이 그물이 나오면 제일 밑에 있는 애를 이제 생산자라고 하고, 자, 이 생산자를 먹는 거를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으면 2차 소비자, 이렇게 영양 단계를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생태계가 복잡한 걸 보니 지금 매우 안정된 형태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토끼는 1차 소비자다라고 물어봤네요. 자, 토끼가 여기에 있죠. 자, 토끼는 1차 소비자입니까? 자, 토끼가 뭘 먹어요? 자, 풀도 먹고요. 산딸기도 먹어요. 자, 근데 얘도 보니까 얘 밑에 뭐가 없어. 생산자죠. 얘도 얘 밑에 뭐가 없어? 생산자지. 자, 그러면은 생산자를 먹고 사는 토끼는 1차 소비자가 맞죠. 자, 선생님, 근데 약간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새는 몇 차 소비자예요? 자, 참새는 메뚜기도 먹고요. 산딸기도 먹어요. 잡식인가 봐요. 자, 그러면 참새는 1차 소비자입니까? 2차 소비자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참새는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 왜냐면 메뚜기가 풀을 먹으니까 얘가 1차겠죠. 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자, 1차 생산자를 먹는 이 산딸기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 참새는 1차 소비자이자 2차 소비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 있다고 얘가 1차 소비자다, 2차 소비자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선생님도 샐러드를 먹으면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자, 고기를 먹으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자, 근데 그 고기가 초식동물이 아니라 육식동물인 고기를 먹으면 선생님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생태계와 그 생태계의 먹이 그물과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니은 풀과 산딸기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든다. 그쵸, 풀과 산딸기는 생산자고요. 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라고 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에 에너지가 들어올 때, 자, 그래서 이 생산자를 통해 생태계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에너지의 형태는 다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빛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두더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메뚜기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자, 생태계 내에서 이게 안정되어 있다고 얘네 개체수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자, 자기들끼리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두더지가 증가를 해요. 두더지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 메뚜기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자, 메뚜기가 두더지의 먹이가 되니까 두더지가 많아지면 메뚜기의 개체는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건 뭘까? 두더지가 많아졌을 때 같이 증가하는 건 뭘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두더지를 먹는 애,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자,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두더지를 먹는 올빼미의 개체수는 다시 증가하겠네요. 자, 이렇게 생태계 먹이 관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답은 1번,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내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네요. 자, 생태계 물질과 에너지, 생태계 평형, 영양 단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 배웠던 생태 피라미드를 한번 복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생태 피라미드는요, 생태계에 속한 생물들을 영양 단계에 따라서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영양 단계가 제일 밑에 있는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쌓았을 때 피라미드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생태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짠! 그치. 근데 여러분 선생님 말을 듣고 맞아, 저런 거 배웠었어 라고 대답을 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에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양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쌓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되지. 뭘 쌓았는데?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자, 뭐를 쌓으면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 모양이 나올까? 아무거나 쌓는다고 다 피라미드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제일 중요하게 뭘 쌓았을 때? 뭘 쌓았냐면, 그 생태계에서 그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을 쌓았다. 에너지양을 쌓았을 때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뭘 쌓았을까요? 자, 또 생물량을 쌓았다. 자, 그리고 또요. 자, 생태계에 속하는 개체수를 쌓았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쌓았을 때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쌓는다고 다 피라미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라는 게 이게 생태 피라미드였고요. 자, 그럼 왜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이 나와?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이 나오는 건요. 위로 갈 때 밑에 있는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를 관점으로 이걸 쌓았다 했을 때, 자, 생산자의 에너지가 1차 소비자한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생산자가 호흡하고 사용한 에너지가, 호흡하면서 사용한 에너지, 자신이 성장하면서 사용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이 생물 안에서 빠져나간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자, 2차 소비자한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호흡하고 성장하고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사용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부는 넘어가고 1부는 빠져가고 1부는 넘어가고 1부는 빠져나갈 때, 자, 빠져나가는 건 다 열 에너지의 형태였다. 그리고 얘네는 다시 생태계로 돌아오지 못한다까지도 배웠고요. 자, 그럼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 얘는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을까 하면은 그거는 자,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는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물체 안을 지나서 열 에너지로 갈 때, 자, 생태계에서 이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열 에너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 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산자로부터 1차 소비자로 넘어갈 때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 또는 이들이 호흡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통해 자, 여기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생물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1부는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일부는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가고, 또 일부는 이 사체나 배설물, 또 이산화탄소 호흡을 하면서 이 생물체 안을 빠져나가고, 위로 갈수록 점점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결국 이 사체나 배설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냐? 이 사체나 배설물까지도 분해자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로 돌아오잖아. 분해자가 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면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광합성의 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자, 이 생물체 밖을, 대생물적 요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물질은 순환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5번 문제를 봅시다.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 자,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뜻 보면은 맞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면은 물질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했고요. 이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 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생태계는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맞는 설명일까요? 자, 틀리죠. 생태계는
자, 에너지원이 꼭 필요해요. 그 에너지원은 바로 외부에서 오는 이 태양 에너지죠. 왜냐면은 계속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간 만큼 에너지는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 2번도 틀렸습니다. 한번 먹이 그물이 복잡한 정도는 생태계 평형과 관련이 없다. 자, 아까 말했듯이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에 큰 장점이 있어. 왜냐면은 한 생물이 멸종해도 다른 걸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틀렸습니다. 자,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체수와 생물량은 증가한다라고 했어. 자, 다시 영양 단계가 높아지는 건 이 피라미드 위쪽으로 갈수록이에요. 자, 피라미드 위쪽으로 갈수록 개체수, 생물량은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죠.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자, 에너지의 양은 점점 감소한다. 왜냐면 이 생물권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해야 되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 이 물질의 순환이 끊겨. 예를 들면 분해자가 시체나 사체를 분해하지 못하면 시체가 계속 쌓이고 생물체로 들어오는 물질이 없어지게 되니까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 적어지게 되니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지 않을 거고요. 자,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대멸종이죠. 옛날에 큰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 때문에 먼지가 태양 에너지를 가렸을 때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끊임없이 잘 공급돼야 되는 것도 있고. 자, 두 번째,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니까. 이거는 계속 들어왔던 얘기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되고요. 또 생물량, 에너지, 그리고 또 생물량, 에너지양, 그런 것들, 개체수,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애초에 이루고 있어야지 이 생태계가 안정하게 잘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생태계는 원래 자정하는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생태계는 어느 한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그 먹이 관계에 따라서 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언제 이런 능력을 상실하냐? 너무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생물이 그 적응에 실패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다 기억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물의 먹이 관계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맞아요. 어느 하나가 많아져도 어느 하나가 일시적으로 많아지거나 증가하면 그 위아래 영양 단계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죠. 자, 지진홍수 산불들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환경 변화라고 하니까 인간의 활동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연적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환경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 자, 3번, 생물종이 다양하여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외래종의 유입으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대요.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린 말이죠. 외래종 유입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더 피해가 많아요. 왜냐면 이 외래종은 이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얘 천적이 없기 때문에 얘 개체수를 조절해줄 수 있는 애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얘가 이제 잘 적응해서 개체수 갑자기 증가하면은 거기서 이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외래종의 유입은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는 것. 자, 5번,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이 깨지더라도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자, 이게 참 감사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변화를 일으키더라도 이 안에서 이 생태계가 스스로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파리 협정 이런 거 맺을 때 산업혁명 전부터 지금까지 온도 차이가 2도 이상 나지 않게, 기온 상승이 2도 이상 나지 않게 하자라는 거는 이 생태계가 이 자연이 자신의 자정 능력을 잃지 않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약속을 한 거겠죠. 그래서 5번도 맞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53쪽 펼쳐주시면 됩니다. 7번 오른쪽 그림은 극지방의 빙하로부터 채취한 빙하코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난번에 이거 수업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우리 빙하코어를 가지고 과거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을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층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 층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산소들을 가지고 과거 기후 측정할 수 있었고요. 과거의 공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빙하 속에 있는 산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빙하코어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빙하코어 방법은 2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가지고 과거 기후 정도 측정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 보도록 할게요. 인도양의 섬 투발루,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우리 4번의 답이 보이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You can't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the club. 그렇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인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우리 어떤 것을 배웠나요? 그렇죠. 우리 온실효과로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방출된 그러한 에너지를 어떠한 기체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재방출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업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기체를 우리 온실기체라고 하고요. 그러한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시,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우리 CO2 바로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증기도 온실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테인도 온실기체였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 우리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했다. 해수에 열팽창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투발루가 바다에 잠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사막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막의 면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기대순환의 변화에 따른 엘니뇨의 발생으로 지속적인 가뭄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지나친 벌채 그리고 과잉 경작 등에 의해서 사막화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몽골에서 이렇게 모래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황사도 이러한 사막화에 따른 현상이다. 맞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풍의 오타입니다. 무역풍의 약화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이 사막화의 주된 원인이다. 사실 자연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항상 문제예요. 자연적으로 계속 뭔가 유지를 하면은 좋지만 인간이 지금 중앙에 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9번의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잠깐 넘기셔서 75페이지에 6번 문제 풀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림은 엘니뇨 발생 시에 태평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엘니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내는 현상이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림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 지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해수면도 서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서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무역풍이 약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할 해수들도 뭔가 줄어들게 될 거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다 가줌으로써 서쪽은 따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쪽은 따뜻하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그리고 비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요.
동쪽은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 빈 공간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심해층으로부터 찬물이 쭉쭉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차가운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구름, 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이 살짝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 서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평상시 같은 경우 비가 내리는 그러한 현상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비 내리던 영역이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심할 경우 가뭄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건조하니까 산불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동쪽 같은 경우는 비 따위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함으로써 비 같은 게 이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심하면은 폭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무역풍이 약해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동쪽과 서쪽에 많은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엘니뇨 발생 시 나타나는 현상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무역풍보다 강화된다. 틀렸습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죠. 강화되는 것을 우리 라니냐라고 설명을 해요. 서태평양 연안 기압이 낮아져 습하다. 기압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 저기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습하다라는 것은 우리 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엘니뇨 발생 시 이 구름의 위치 동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태평양은 살짝 기압이 높아지면서 습하지 않고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태평양의 중앙과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 아이고야, 맞습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페루에서는 가뭄이 지속되어 산불이 발생한다. 우리 페루를 비롯한 주변 나라에는 폭우가 발생하겠죠. 우리 페루의 위치 여러분들 지도에서 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니뇨가 드물게 나타나고 영향도 크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엘니뇨가 뭔가 더 강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랑 엘니뇨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현상도 뭔가 힘을 더 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드물게 나타나지 않고 뭔가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문제 살펴보았는데요. 풀지 않은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통합과학 시험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